아까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죠, 이제?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주교전의 그 현명한 투자자 요 책은 우리가 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은 거의 성경책 같은 책이다 보니까 성경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분파가 많이 나와요. 이게 장로교, 강리교, 침례교 이렇게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현명한 투자를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이 책 갖고 이제 삼폴트에도 한번 나오고 이제 다독다독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두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와 제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씩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3프로TV에서 최순철 대표님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주안을 두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독다독에서 이제 그 홍진채 대표님이 또 이 책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네, 다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관점이어서 저하고는 완전히 그래서 제 얘기만 듣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2단 사입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분 것도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좀 규모가 있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본 현명한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은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기를 하라는 이제 이 책의 메시지예요. 네. 그리고 몰빵을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러면은 또 최준태 대표님과 홍진태 대표님의 얘기만 듣던 분은 뭔 헛소리를 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 분 빼고 나머지 다 이 책 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성경책 갖고도 뭐 침례교는 무조건 완전 품을 들었다 나와야 되고 뭐 장로교는 물방 책에만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다른데 저도 나름대로 다 근거를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언제 그런 얘기 했냐 할 것 같다고 내가 페이지 수까지 다 적어놨어요. 410페이지하고 371페이지입니다. 저도 근거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뭘 말하냐면은 그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은 그 친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있으면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아니 이 책에 그분도 내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페이지 수는 내가 못 적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주식 투자 성공하는 비법은 친구가 대표이사면 돼요. 오늘 그 조교님 오셨잖아요. 여기. 조교님 친구가 회사를 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차리면은 잘 알잖아요. 그죠? 뭐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돼요. 근데 그 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친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은 장출해라. 그러면 떼돈을 번다. 이게 이 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1, 2, 3, 4, 5, 6, 7번까지 내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20년 동안 주식 엄청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한 종목 비상장 주식의 20%를 그러니까 그 펀드의 장 20%를 한 회사에다가 몰빵을 했는데 그 회사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업이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고 주가가 오르더떠더나 꼭 버티고 있었는데 200배가 올라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 투자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기업 소유권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라는 그 말의 본질은 너 친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가 친구 말이 맞고 이 회사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그 스타트업 단계부터 투자를 해서 회사가 커가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성장할 때까지 계속 두고 있다가 엑시트를 하면은 200배, 500배, 때로는 100배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동업자를 생각하고 지분을 사는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말이 주식 투자는 그 주권의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근데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틀린 거예요. 다들 이제 내 말이 틀리다 생각하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내 주위에서 진짜 크게 돈 번 친구들이 있거든요. 주식도 어떻게 돈 버느냐면은 저기 우리 조교님처럼 대학 때 그 동아리 선배가 회사 차리겠다 그런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줬는데 그 친구 선배가 만들었던 회사가 게임 회사였는데 그 게임이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거를 엑시트를 해서 너는 처음 멤버니까 몇 분의 몇을 너 가져라. 그러니까 바로 떼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송구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 많지만 그 오늘 오를 거 내일 떨어질 거 뭐 이렇게 막 계산해서 추리해갖고 진짜 큰 돈 버는 사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형 주장은 주위의 친구 중에서 사업하는 친구를 찾아라.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성공할 것 같으면은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잘 되면 너도 부자가 된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해라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410페이지를 보면은 주식은 그 일단 훌륭한 종목을 찾아서 좋은 시점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일단 훌륭한 주식은 투자든 투기든 좋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 주식을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좋은 시점을 찾는 게 그 다음 문제라는 게 벤저민 그레엄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난 요약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조교님도 남자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남자친구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끌리는 게 더 좋아요? 부자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주식이든 이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마음을 월스트리트로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심리 부분 그리고 그 소유권의 일부라는 부분 그리고 그 투기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우리는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그 71년에 나왔나 그리고 그 출간이 73년에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거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써진 책이어서 이 책을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벤저민 그레엄은 유태인이었고 미국의 시장에서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적 현실에서 투자했던 거를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은 매우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여덟분과 우리 조교님 그리고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사실은 우리 총무님은 그 남미에서 오신 분이라면은 남미 시장에도 이게 적용될까?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삼포TV에 나왔던 이 최준채 대표님이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해설법이고 홍진채님에게는 이분은 약간 컨트롤 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책에 담겨 있는 부분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이 책이 미국 시장이 최근 한 30년, 40년인가요? 40년 동안 32배가 날라갔어요. 이게. 그럼 이 시장에는 바이앤 홀딩만 하면은 바보 아니면 되게 다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때 바이앤 홀딩만 하면 돈을 벌었던 시점에 큰 도움을 줬던 책이 이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그럴까? 이거는 미국 이제 나스닥인가요? 다우. 아까 처음이 다우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었어요. 왜 안 붙였네요? 나스닥은 59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59배가 상승한 시장에서는 머지한 거 찍고 바이앤 홀딩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59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하면은 한 120배 벌었을 거고 바보면 한 30배. 이런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떠냐면은 일단 일본 시장 내가 이 책 일본 경제 30년 사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바보여서 잃어버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 잃어버린 30년이 될 줄 알고 굉장히 이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다시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를 보면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오른 게 1도 없어요. 이게. 그럼 이런 시장에 이 현명한 투자자의 이런 책의 논리를 갖고 투자했으면은 다 부자가 되었을까? 매우 어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책을 좀 번역해서 투자에 적용해야지 무조건 미국 다우와 나스닥을 보고 뭐 30배, 60배씩 오른 지수를 보면 투자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오른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뭐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투자해서 큰 돈을 못 버는데 우리 동남아시아는 세 개의 나라 있잖아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큰 나라들인데 뭐 중국도 일본도 그 20년, 30년 동안 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뭐 이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뭐 바이엔 홀드 갖고 뭐 100배 먹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굉장히 좀 고난의 시기를 겪어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투자도 우리가 좀 바꿔가면서 시기를 2, 3년 동안 잘 정리될 때는 이걸 바탕 투자를 했었고, 그러지 않을 때는 몇 년에도 투자해왔으니까 이번도 우리는 감안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미국 아마존 뭐 엄청난 회사죠. 이 회사가 24개 날아갔어요. 이것도 웬만한 바보 아니면은 이거 사서 손해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이 있었을까? 한 10년 만에 24배가 날아갔는데 시총 1위가 24배 올라왔으면은 여기 시총 1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사면은 뭐 24배 갔을 때 좀 잘 잡으면은 30배도 먹었을 거고 바보 같아도 한 10배는 먹는 이제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메르카도 리보레라는 회사는 20배 상승했어요. 이것도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장 자체가 이제 개성사하다 보니까 조금만 종목 잘 잡으면은 뭐 20배, 30배 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가치주들이 너무 고난의 이제 시기가 있었다. 우리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공부는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투자했더니 그 공부한 결과가 신통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작년 올해 시작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좋았나를 싶어서 우리 그 모임 펀드를 내가 분석해봤어요. 해봤더니 국내 주식이 55%가 되고 해외 주식이 한 45%, 48%가 되고 현금이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해외 주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올해 돈은 해외에서 다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도 잘 버텨왔는데 우리들은 이제 국내만 하면은 너무 힘들어. 국내가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다우처럼 뭐 20배씩 뭐 날아가는 시장이라면은 우리의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하는 것만큼 노력을 했다면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를 좀 등한시하고 국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올해부터는 다시 해외에 진출해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외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들이 지금 스타벅스잖아요, 이거.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도 7배나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뭐 20배씩 오른 뭐 대형주들이 있나 이거예요. 대충 사도 7배는 올랐고. 근데 미국에 이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틀리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도 있고 감명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책이 감명 깊었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책대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미국을 시장을 바탕으로 썼는데 한국 시장한테 잘 안 맞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신문기사를 같이 평가를 갖고 왔는데 요즘 이제 그 정권사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TV도 있고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있고 그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3프로TV나 이런 하나TV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를 이런 공간에 불러다가 1시간씩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크게 1조 이상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불러요, 그냥.
자동차가 조금하다 그러면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부르면은 와서 PT를 해줘요. 1시간 동안. 그리고 Q&A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5G가 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또 불러요. 그럼 또 방에 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을 해줘요. NDR이라고 있잖아요. NDR 할 때는 애널리스트가 회사 IR 담당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또 해줘요. 그 정도가 한단 말이에요. NDR 할 때 보면은 이제 잘 보시면 공식 보시면 NDR하고 여의도 기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씩 해가지고 기간 뭐 오전에 2군데, 오후에 3군데 이렇게 5군데 두거든요. 둘 때 담당 커버리지한 애널리스트하고 회사 담당 IR 담당자 2명하고 3명이서 팀으로 다니면서 설명해줘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를 보면은 덩치값 못하는 대형 펀드, 소형보다도 수익률 주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큰 공룡이잖아요. 이 공룡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인덱스를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쟁쟁한 애널리스트들이나 대형 펀드들의 실제 실력이 지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뭐 우리 3프로TV에 나오는 베스트셀러스 얘기 들으면 다 맞잖아요. 그분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그냥 신뢰 같잖아요. 그분들이 다 설명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크게 이제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밀접하게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실력이 인덱스보다도 못하다는 게 이 뉴스 기사의 결론이고, 이거는 많은 책을 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수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와 이 여의도의 정권맨들은 365일 늘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따지지 않고 늘 시장이 머무면서 투자를 해오는 분들은 이렇게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독서프로 보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 한 60%는 이 책에서 했던 말을 제가 앵무새처럼 조금만 갖고 와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금방 얘기했던 것도 이 벤저민 그레엄이 50년 전에 이미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늘 제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여의도 모임에서 거의 발표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1년 365일이 너희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시점이 있고 좋지 못한 시점이 있는데 늘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와 비슷하게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야 될 때와 약간 이제 좀 보수해야 될 때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벤저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에서 한 부분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263쪽인데 이건 좀 총무님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펀드들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커서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최고의 리서치 부서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종목 선정을 조금만 더 잘하면 쉽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실적은 S&P 500 지수 실적에도 못 미쳤다. 왜 초과 실적을 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현재 주가에는 기업의 과거 및 현재 실적 관련 모든 주요 사실뿐 아니라 미래 실적에 대한 합리적 기대도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주가 흐름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주가 흐름은 본질적으로 오래 좌우되는 무작이라는 뜻이다. 다음 페이지 또 유망 기업은 높은 이익 성장률이 무한히 지속되어 기업의 가치도 무한히 커져야 하며, 소액 기업은 잔존 가치도 없이 소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계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높은 이익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업은 지극히 드물며 대기업이 완전히 소멸된 사례 역시 매우 드물다. 3. 무일푼에서 거부가 되었다가 다시 무일푼이 되는 기업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철강산업이다.
4. 월스트리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기법들은 추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벤저민 그레엄 얘기예요. 벤저민 그레엄조차도 월스트리트에서 통장서 쓰는 방법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월스트리트는 우리나라면 이제 여의도인데 여기가 여의도 위워크잖아요. 여의도에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투자를 하면은 지수보다 조금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하지 않는 방식. 즉 시장이 굉장히 그 패닉에 받았을 때까지는 현금을 들고 버티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지르고 나오는 방법. 이게 가장 유익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모르죠. 모르는데 이 책 벤저민 그레엄에서는 좀 나중에 후술을 하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 대 주식 비중을 75대 25, 50대 50, 25대 75로 꼭 나눠서 투자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 배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홍진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수준철 대표님께서는 그거보다 다른 부분 좀 더 안전마진 부분을 좀 더 강조점을 뒀다면은 저는 그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고 보는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쓰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 즉 현금이라든지 시점을 잘 봤다가 좋은 주식에 투기를 해라는 이 벤저민 그레엄의 말을 따르자 이게 저의 얘기인데 이 모든 얘기는 이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그 앞에 이제 두 분이 최수 대표님과 홍진태 대표님과 제 얘기가 틀리냐면은 이 책 중에서 독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는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그냥 필히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이런 공부하면 좀 재미없죠 이게. 선생님 너무 재밌게 설명하셔. 진짜. 근데 책 보는 것보다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시스템 수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지 이제 좀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좀 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주의 이익과 에비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교님은 이 두 가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전공이 무슨? 경영학과요. 이거 아셔야 되나요? 굉장히 이건 아니까 에비타 아실 거 아니에요? 에비타 저 용어는 모르고 내용은 아는데. 내용은 알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기 우리 조교님이 지금 몇 학번이죠 지금? 18학번. 예, 18학번이어서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교님은 이거 알면 이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용어는 80년대 용어거든요. 1980년대 용어. 그 주주의 이익을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1986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그게?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주주선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큰 소리하고. 네. 주주이익은 공시. 아니 이제 나와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해서 한번. 아 이쪽에서요? 예. 여기 보이면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죠? 여기서 읽으면 돼요. 아니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머리만 안 넘어가시면 안 보여요. 예. 주주이익은 공시된 이익에 감가상각, 감모상각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사업이 장기적인 경쟁적 위치와 판매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장 및 기계 설비에 투자되는 연간 요형 자산 투자 비용의 평균치를 계산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18학번 이제 경영학도가 이제 잘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위에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에비타는 영업 현금 흐름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18학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FCF나 OCF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프로 있잖아요. 캐시프로 중에서 이제 프리 캐시프로가 1번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캐시프로를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데 1980년도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오래된 고전에 있다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법제도라든지 회계제도가 바뀌기 전에 썼던 거와 바뀌고 난 다음을 우리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한데 이 현금 흐름표는 제가 나온 책 중에 이 책, 워렌 버핏 현금 흐름 이 책에서 현금 흐름표를 저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분의 책에서도 이제 이분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 이제 토대로 얘기하면은 현금 흐름표가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교님 언제부터 된 줄 알아요? 이거? 앞뒤를 맞춰보세요. 네? 일단 1986년보다 뒤 갔죠, 그죠? 1996년. 96년요? 아, 네. 틀렸네, 이게. 미국은 1988년이고 한국은 1994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 진짜 우리 1세대 가치투자자 하셨던 분들한테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차대조표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신 분이 계세요, 여기.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지금은 지금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했고 또 1980년대 이전 가치투자하셨던 분은 현금 흐름표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주주의 이익이니 에비타니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설명했는데 그분이 설명한 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금 흐름표가 있고 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그때 없었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던 거고 지금은 이게 있는데 옛날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주주의 이익이니 에비타나 쓸 필요 없이 그냥 그 FCF나 OCF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 현금주의 투자자라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성 때문에 하는 거다. 관성.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강의할 때 우리 지금 조교님처럼 이제 젊으신 분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키를 쟀거든요. 여기 안전키 재보신 분 계세요? 잰 적이요. 네. 네. 학교에. 네. 네. 근데 우리 조교님 안전키 재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 없냐면은 우리 조교님이 이제 18학번이니까 네.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좀 연식이 되신 분은 안전키를 다시 했는데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안전키 왜 재고 있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봤더니 왜 쟀지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재지 말자 그래서 안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안전키 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서서 키 재는 거야. 뭐 OCR을 이런 것 때문에 맞춰놓는데 안전키를 왜 재요 그걸? 소딸인지 알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불필요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핵심적인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왔는지도 모르고 주주의 이익이 중요하다 하니까 주주의 이익은 계산하고 에비타가 중요하다 하니까 에비타가 하는데 에비타가 한참 얘기하는 사람한테 영업 현금을 보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은 임용 현금으로, 그러니까 주주 이익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 FCF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거 읽을 때, 현금 변호표를 잘 보니까 FCF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의 이익이 먼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제가 늘 봐야 된다는 게 좀 있잖아요. 이게.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배 단기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과도하지 않으며 현금 흐름에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봐도 이제 분식에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이익이 FCF니까 그 FCF인 그 프리캐시 프로는 이제 꾸준하게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이게 일단 좋은 기업이에요. 이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이제 투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교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돼요? 그럼 다음 물어볼게요. 아, 네. 이건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W게임즈인데 이 W게임즈도 보시면 일단 매출이 어때요? 조교님?
문과부 이사가 물어봤네. 매출이 어때? 꾸준히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이쪽 오세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배 단기 순이익은 어때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쪽 와서 보세요. 이쪽.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 머리 뒤에서만 하시면 안 찍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떠세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고요? 감소. 증가하다 감소하고. 일단 3,600에서 6,000억대도 일단 늘어났죠, 부채는. 뭐 투자하는 게 있어가지고 늘어났어요. 예. 그 다음에 영업활동 흐름하고 투자활동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업활동 흐름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투자는요? 감소. 투자? 투자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요? 재무활동.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영업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흐름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 회사. 근데 지금 이 더블 게임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게임 회사. 그래서 어떤 게임이요? 잘 몰라요. 네. 소셜 그 카지노 같은 거.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어때요 지금? 다 밖에 카지노 하면 못 나가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사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또 재택근무해라 그러면은 재택근무만 하겠어요? 카지노 같이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재택근무하면서 고집 치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언택트를 많이 하면은 게임 회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아주 그냥 조교님이 그 교수님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교님이 너무 또 더우신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